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시행하고 있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그 신경이 압박을 받고, 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그쪽이 저리고 시리고 아니면 아프고 땡기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어떤 날은 또 괜찮으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척추가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부기와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계속 좁아지게 되면서 좋았었던 그러한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계속해서 불편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많이 좁지 않더라.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 운동치료, 아니면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체중을 빼도 허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조금 더 좁아지고 그 안에서 신경이 조금 더 자극을 받고 부으면서 통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신경에 부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신경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이 조금 더 진행된 경우겠죠. 최근에는 그 수술 방법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크게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현미경이라든지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넓혀 줌으로써 신경이 압박이 받는 것을 해결하니까 오래 서거나 걸어도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좀 수술을 안 하고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은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척추관 모든 협착증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50% 이상 눌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후기라고 얘기하는데, 후기와 말기 두 사이의 큰 차이는 말기까지 가면은 신경의 모양까지 짜부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50% 이상 눌렸음에도 신경의 모양이 잘 유지가 되면은 그럼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경 가닥을 옆에서 봤을 때는 우동 가닥처럼 동그랗게 길게 보이는데, 이게 한참 눌리면은 칼국수 가닥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변합니다. 신경이 모양이 납작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의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증상이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말기 단계라고 진단을 하고, 그때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넓혀줘야지만 해결이 되고, 그때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 초기, 중기, 후기, 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없이 치료가 가능한데, 이럴 때 의사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 되겠고요.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뜻 결정하거나 안 되는 주사 치료를 계속 막기보다는 풍선 치료와 같은 그 척추관 협착증 후기에 시행하는 치료를 해보시면은 아픈 게 나아지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척추 허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봤을 때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허리뼈는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추간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는 척추, 간은 사이간,
판, 널찍한 모양의 그 물체를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간판, 추간판, 척추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척추에 이름을 붙일 때도 추간판에는 이름을 붙이지가 않고 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고 그 위와 아래에 있는 뼈의 모양을 가지고 추간판에 번호를 붙인다라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1번 추간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1번, 2번 사이 추간판, 사이자를 빼고 1번, 2번 추간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3번과 4번 사이는 3번, 4번 사이 추간판, 사이자를 빼고 3번, 4번 추간판. 그래서 각각 디스크는 또 1번, 2번 사이, 2번, 3번 사이,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또는 맨 아래쪽은 우리가 꼬리뼈라고 해서 5번, 꼬리뼈 1번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겠고, 이 추간판의 역할은 척추의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척추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옆으로 뒤에서 봤을 때 가운데 노란색 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신경이 척추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목, 등을 지나서 허리를 지나서 꼬리까지 내려가고 양옆으로 갈래가 나오면서 이 갈래들이 모여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는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고 하는 하지 방사통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목에도 디스크가 있는데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팔이 저리고 당기고 아픈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척추 디스크와 신경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또 신경이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 가운데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옆으로 신경이 나가는 구멍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그 옆으로 신경 가닥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을 추간공 또는 신경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곳에서 눌린다고 보고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경이 눌리는 곳이 가운데서 눌리면은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중심성이란 말을 빼고 보통 가운데서 눌리면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서 눌리게 되면은 추간공 협착증 또는 신경공 협착증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돼서, 그래서 옆구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냐 아니면 가운데서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조금 다른데, 가운데서 신경이 눌리면은 그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가는 신경이 모두 쪼이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다 저리거나 꼬리뼈가 아프거나 양쪽 엉치가 아프거나 양발이 시리거나 양 종아리가 땡겨요. 그래서 양쪽이 다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가운데서 신경이 눌렸을 때 그렇고요. 요 옆에서 신경이 눌리면 이 신경 가닥 하나만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치 디스크 증상처럼 한쪽 다리만 땡기고 아프고 한쪽 허벅지 옆으로, 종아리 옆으로, 발등, 엄지발가락으로, 아니면 한쪽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옆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추간공 협착증 또는 신경공 협착증, 가운데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양쪽으로 다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카테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 카테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앞에 손잡이가 있고요. 이 손잡이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곳을 이렇게 운전을 해가면서 찾아 들어갑니다. 아저씨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찾고 나면은 요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제가 이제 먹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제 사람 몸에 이 먹물을 쓰는 건 아니고 사람 몸에 쓰는 또 조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를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를 벌리면은 이렇게 풍선이 쭉 벌어지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단단하게 벌려주는 거죠. 그 부위가 벌리고 나서 공간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양 옆에 또 약물을 넣는 주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사 약을 넣으면은 이게 안으로 사고서 여기서 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의 부종을 빼주게 되는데, 특히 신경이 압박이 50% 이상 되고 거기서 주사약이 잘 안 들어가고 주사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거기에 염증과 유착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약물의 효과도 없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위를 찾아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 부위를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풍선을 빼고 그 다음에 약을 넣게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풍선을 거기다 넣어놓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넣어놓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계에 달려 있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다가 빼주는 거고, 1번, 2번 요 공간에 협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찾아 넣겠죠.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이 공간들을 이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넓혀주게 되고, 넓혀주고 나서 그 부분에 부기랑 염증이 가라앉으라고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치료 방법이 풍선 확장술입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 쪽을 따라서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협착이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간 곳에서 풍선을 이렇게 불어 가지고 그 부위를 넓혀주고 약물을 투여하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술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잘 찾아 올라가면은 굉장히 금방 끝나기도 합니다. 보통 치료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치료가 되고, 시술하고 나서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이제 바로 일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큰 상처가 남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그대로 뻥 뚫리고 자극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불편했던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 치료 방법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